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강력히 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통령직을 다시 복귀가 될 겁니다. 돌아올 겁니다. 지금 많은 작업들을 미국에서 지금 비밀리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뭐 우선적으로 미국의 국익에 딱 맞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와야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중국 해체 작업, 북한 흡수 통일 작업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할 수가 있을 건데요. 미국의 국익에 맞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복귀를 시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가 돼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오면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손잡고서 지금 해야 될 일이 한국을 불침 항모로 개조하는 사업을 지금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백령도, 덕적도, 가거도, 제주도에 미군 기지를 지금 건설을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해상 기지, 뭐 미사일 방어망도 설치하고 뭐 등등 해야 될 게 많고요. 그리고 지금 필리핀에도 한국군 기지를 좀 건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흡수 통일.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지금 북한이 흡수 통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뭐 이건 윤석열 대통령을 찬양하기 위해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국제 정세 돌아가는 게 북한이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뭐 그렇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한 2년 정도만 버텨주면은 2년 안에 중국이 완전히 저기 안에서 허물어질 겁니다. 지금 거의 막장까지 가가지고 꼴딱손 꼴딱꼴딱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중국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한국에서는 이제 전쟁 없습니다. 저기 전쟁 없고 앞으로 한국에 돈벼락이 쏟아질 겁니다. 뭐 여러분 뭐 경제가 뭐 위험하다 뭐 좀 위험한데 그거는 한국에 들어와 있었던 이제 중국의 자본들이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경제가 확 거품이 끼었다가 거품이 빠지니까 지금 출렁거리는데 앞으로 뭐 원전, 방산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전 세계 돈이 한국으로 이제 쭉 밀고 들어올 겁니다. 오늘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신청 눌러주시고요. 알람 등록해 주시고요. 저희는 반중 매체입니다. 이 반중 운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7년 동안 광고가 배제가 됐습니다. 노딱이 붙는 게 아니고 광고 부족한 매체, 증오심을 뭐 형성하는 매체다 해가지고 구글에 낙인이 찍혔는데 저희가 중국 공산당 나쁘다고 비판하니까 그게 증오심을 이게 형성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7년 동안 광고가 배제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자발적으로 이제 구독료를 내주시면은 뭐 저희가 또 좋은 방송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방송을 못한 것은 아르바이트 노가다 했습니다. 이것저것 그냥 저희가 버텨야 되니까 돈이 안 됩니다. 이거 국제정세 방송하면은 그래서 뭐 알바도 하고 뭐 그런다고 좀 시간을 많이 까먹었습니다. 다시 여러분 편에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통합 미사일 방어망 구축하라 이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이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 이게 1월 29일자 기사인데요. 그 1월 20일 날 보면은 그 인도 태평양 연구원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보낸 게 있습니다. 이 편지가 어디까지 흘러갔냐면은 미국의 뭐 해군성 장관, 뭐 국방부 그리고 뭐 지금 백악관의 국방 외교 안보 그쪽 라인에 다 들어갔습니다. 한국 백령도에 미군 기지를 건설하면은 중국 해군은 붕괴됩니다. 그런데 그 인도 태평양 전략 연구는요, 그 최성 공작관하고 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민간 국정원을 만든 겁니다. 이 중국 깨는 작업하려고 민간 공작 기관을 만든 게 KCIA 인도 태평양 전략 연구원입니다. 거기서 이제 편지를 쭉 써가지고 보내고 이제 최수영 공작가님 영어로 번역을 하고 제가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배를 타고 많이 다녔죠. 그리고 중국의 조선소 이런 데 많이 들어가 봤기 때문에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글 원고는 제가 쓰고 영어로 번역하고 저 최성공 작가님 미국의 트럼프 라인 쪽에 고위층들하고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다가 편지를 쭉 뿌렸는데 이게 1월 20일 날 뿌렸는데 아니다 다를까 1월 29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7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 한국과 통합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라. 그리고 뭐 사드 포대를 두세 개 더 배치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보낸 편지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끼쳤겠구나 하는 뭐 그냥 자부심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눈에 안 보이는 사이에 저희가 물 밑에서 뭐 이런 작업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백령도에 이지스 어쇼를 이제 설치를 해버리면요 어떻게 되냐면 김정은이가 갖고 있는 유일한 카드가 핵 카드입니다. 근데 미사일을 쏘자마자 상승 단계에서 요격을 해버리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갖고 있는 핵 카드가 무용지물이 됨으로써 김정은이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 핵이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백령도에 이지스 어쇼가 설치가 되면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 SM-3 미사일이 들어오면서 북한이든 중국이든 미사일을 쏘면은 그 상승 단계에서 바로 요격을 해버리니까 그 핵낙진, 파편, 핵폭풍이 북한이든 중국이든 쏜 놈 머리 위에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내용 안에 보면은 그 편지 안에 보면은 백령도에다가 주한미군 기지를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보잉의 아파치, 뭐 헬기, 공격 헬기, 그리고 미 해병대 CH-53K 킹스탈리온 이런 대형 수송 헬기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 이 대형 수송 헬기 한 50명 정도 타는데 10대면은 뭐 500명이죠. 그러니까 유사시에는 여기 보시면 신의주 맞은편이 단동에 단동까지가 백령도에서 220km입니다. 그 북한이 갑자기 무너지면은 중국군이 단동에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그 평양 쪽으로 밀고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백령도에 주한미군이 배치가 되고 뭐 아파치 헬기가 배치가 되고 그러면 이 아파치 헬기 작전 범위이기 때문에 이 중국군이 북한 유사시에 이 평양으로 밀고 내려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 잘못 밀고 내려왔다가 이제 배후가 끊어지겠죠. 그리고 대만을 침공을 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거리가 다 이게 저기 뭐 300km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 백령도에다가 그 사거리 500km짜리 그 우리 천무 다련장포 있죠. 이거를 배치를 해버리면은 그냥 전부 다 저 안이 전부 사정거리가 되기 때문에 중국 해군 뭐 뿐만 아니라 이 육지 전체가 이 타격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도 이제 개발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북중국에서 내려오는 그 해군 함정들이 태평양 쪽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령도에 지금 활주로가 지금 1200m짜리가 깔리니까 거기에 KF-21 이런 거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다가 이제 뭘 배치하냐?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지스 방공망이 백령도에 설치가 되면요. 주한미군이 인계철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를 중국이든 북한이든 잘못 공격했다가 주한미군이 죽으면 미군하고 바로 이게 전투가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왼쪽에 보시면은 이게 1도련선, 2도련선인데 중국이 미국의 항공모함이 접근을 못하게 막기 위해 가지고 1도련선, 2도련선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미사일 방어망을 대한 미사일을 쫙 깔아가지고 둥펑 시리즈를 깔아가지고 여기 함정이 들어오면 쏴버리겠다 그랬는데 그 백령도에 이지스 어쇼가 딱 이렇게 설치가 돼버리면은 그러면은 서해에 미사일 방어망이 갖춰지면 미 해군 함정이 수시로 서해로 들어오게 되니까 중국이 괴로운 겁니다. 자,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홈페이지 가보시면 두 번째 편지,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낸 두 번째 편지를 보면 중국을 해상 봉쇄하는 전략을 보내드렸는데 제주도에 미 해군 및 공군 기지를
건설을 하면은 중국 해군을 해체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서해 안에서 지금 중국이 대규모의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 편지안에 보면은 수원의 공군 기지를 갖다가 덕적도로 옮기는 거죠. 덕적도로 옮겨가지고 여기를 해상 불침 항로로 만드는데 여기 길이가 5.6km 곱하기 4km니까 이거는 뭐 거의 그 인천공항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이게 상당히 큰 규모의 군사 기지고, 그리고 덕적도에서 서남쪽으로 17km 떨어진 데 보면 뭐 배가리 뭐 울돌인가요? 뭐 이런 조그만 섬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섬들이 있죠. 섬들을 모아가지고 매립을 해가지고 여기 또 군사 기지를 짓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미사일 방어만 깔아놓고 뭐 공군기지, 해군기지, 뭐 공격용 미사일, 대한 미사일 쭉 깔아놓으면은 백령도는 백령도대로 중국이 숨이 막히고, 이 지금 이 덕적도 하고 이 매립지 여기는 여기대로 또 숨이 막히니까 중국에서 미사일을 아무리 많이 쏴도 이 수도권이 방어가 된다. 지금은 수도권이 미사일 방어가 안 됩니다. 지금은. 자, 그리고 가거도에도 그 우리가 저기 미 해군 기지를 지어주겠다. 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가거도가 길이가 6km고요. 폭이 한 2km 정도 되니까 상당히 큰 섬입니다. 이게 돌섬인데 이 가거도에서 대련까지가 610km, 북경이 1010km, 칭다오, 청도가 500km, 상하이가 470km니까 여기다가 이지스 어쇼 방공망 깔아놓고 지대함 초음속 미사일 뭐 천무 최신형 깔아놓고 하면은 요 청도에서 나오는 중국 해군 함정이 전부 초토화 되고요. 그리고 대련에서 나오는 중국 함정이 초토화가 되고 상해에서 나오는 함정이 초토화가 됩니다. 그러면 중국 해군 함대가 태평양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제안한 거는 제주도 서남 쪽에 보시면 이 알뜨르 비행장이라고 있는데 제가 다 가서 사진 다 찍었습니다. 현장 답사 다 했고요. 일제시대 비행장이고 현재는 공터입니다. 무슨 뭐 평화공원이라 가지고 또 좌파들이 거기다가 뭐 이상한 조형물 주렁주렁 걸어놓고 했던데 그거 싹 밀어버리고 요 주변이 전부 논밭이니까 여기를 그 매립해가지고 미군 기지로 만들면 돼요. 그러면은 미 해군기지, 공군기지가 딱 들었으면요, 제주도가 제2의 하와이가 됩니다. 중국 자본 다 빼버리고 미국 사람들이 와서 놀고 먹고 돈 쓰는 그런 제2의 하와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미 칠함대가 이 지금 뭐 오키나와 아니 저 요코스카에 있는 도쿄 앞바다에 있는 그 칠함대가 뭐 통째로 뭐 올 수도 있겠지만 통째로보다는 뭐 일반 뭐 몇 분대가 이 전대가 여기 와가지고 뭐 죽치고 있으면은 이 지금 요 서해 안에 지금 중국 해군 함정들이 마음대로 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게 힘들어진다. 뭐 저희가 그런 거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제안했고 그런 것들이 그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부 뭐 저기 해군 본부 뭐 CIA 뭐 그리고 백악관 등등등 그쪽에 국방 외교 안보 정보 라인에 이게 다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백령도 저 위쪽에서 보면은 백령도의 주한미군 기지 덕적도, 그리고 덕적도 맞은편에 매립지, 그리고 가거도, 제주도까지 이렇게 주한미군 기지가 쭉 설치가 되는 거죠. 뭐 주한미군 기지가 설치가 되든지 아니면 한미연합군이 같이 쓰든지 여기가 해상 그 활주로 겸 해군 기지 겸 공군 기지 겸 미사일 방어망 겸 이렇게 하면은 서해가 완전히 중국 해군이 다닐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 살살 구워 삶아가지고 미군이 남포, 옹진 여기에다가도 기지를 낼 수 있으면 내면 좋고요. 여기는 우리 땅이기 때문에 북한은 헌법상 한국의 영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짓는 이 미군 기지는 한국이 돈을 대는 게 그게 맞습니다. 남포, 옹진, 그리고 오산, 평택, 군산 이렇게 이 빨간 점이 1차 방어선, 이거 저기 하늘색 점이 2차 방어선 이렇게 해 가지고 서해 상에다가 이런 식으로 방어망을 쳐버리면은
중국이 뭐 1대1로 해가지고 한국에다 미사일을 쏟아 부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더 제안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하면은 필리핀에다가 필리핀 여기가 뭐 이아트 섬인가 그래요. 예. 요 대만하고 필리핀 사이에 여기 섬이 있는데 이 섬하고 필리핀 북부하고 두 군데다가 한국군의 공군, 해군, 해병대 기지를 건설해달라고 요청해라. 그렇게 저희가 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 위에 백령도부터 덕적도 맞은편에 매립지, 그리고 가거도, 그리고 제주도, 그리고 필리핀까지 이렇게 중국을 견제하는 해상 봉쇄망이 쳐지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이 숨을 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냐고 하는데요. 2023년에 보시면요, 국방비가 우리가 57조일 때 비정부 기구한테 지원금이 100조가 넘게 나갔습니다. 102조 3천억 원이 나갔고요. 성인지 예산이 24조 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좌파 생태계 지원금이 126조 3천억 원이 나갔는데, 이거를 절반 잘라가지고 국방비로 집어넣으면은 국방비가 120조까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여기 이렇게 말씀드렸던 백령도부터 뭐 덕적도, 가거도, 제주도, 그리고 그 필리핀의 해군 기지, 육군 기지, 공군 기지까지 이렇게 중국의 해군, 공군을 해군이 태평양으로 나오지 못하게 방어하는 이 방어선을 한국 정부의 자금으로 지어주는 것이 아무런 무리가 안 됩니다. 지금 좌파들한테 연간 126조를 지금 퍼붓고 있으면서 국방비가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써놨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서해안을 이렇게 장악을 해버리면은 중국의 해군 함정이 뭐 300척이든 400척이든 500척이든 간에 태평양으로 나올 수가 없고요. 태평양으로 나오는 순간에 역으로 북경을 치고 올라갈 거 아닙니까? 청도하고 산동반도, 요동반도가 이 한미연합군한테 장악을 당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대만을 침공할 수가 없는 게 한국이 뒤에서 이렇게 쭉 버티고 있으면요, 이 필리핀 북부에서 여기 푸젠까지는 한 뭐 300 몇십 킬로, 400킬로, 500킬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천무가 500킬로짜리가 딱 버티고 있으면은 여기가 전부 다 이 초음속 대한미사일, 지대한 미사일의 사거리니까 중국 해군 함정이 대만을 빙 둘러싸고 봉쇄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거죠. 여기에 한국 공군, 뭐 해군, 뭐 대잠 초계기 이런 게 쭉 설치가 되면은 중국의 해군, 남중국해에서 활동하는 해군이 태평양 지역으로 밀고 나오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이제는 미국한테 우리가 저 국방비 2배로 올려가지고 이런 거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산 보잉의 대잠 초계기도 대량으로 더 구매하고 뭐 그 F-35도 더 구매하고 뭐 그런 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언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들이 이게 좀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창피한 게 거지근성이 있는 게 우리가 국방비가 없는데 그 주한미군 주둔 비용 그걸 어떻게 그걸 100%다 내주나 하는데, 그거 해본들 35억 불 한 5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주한미군 주둔비는 5조인데 그 5조가 어디에 쓰이냐면 그 주한미군 기지 안에 먹고 마시고 쓰고 그 경비하는 그 한국인들 채용하고 전부 다 그 경비로 다 나갑니다. 그냥 한국 땅에 재투자되는 거예요. 그 3억 불 정도, 30억 불 정도 되는 돈이.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경제력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6.25 때 미국이 178만 9천 명의 미군을 보내가지고 이 땅에서 13만 명 넘는 미국의 청년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되거나 그랬어요. 부상당한 뭐 병사들까지 하면 죽고 다치고 실종되고 그게 13만 명이 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전쟁 비용 및 전후 복구 비용이 680억 불이 있었습니다. 680억 불. 지금으로 치면은 뭐 거의 한 1000조 이상을 썼는데
그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한국을 이렇게 지켜주고 했는데 미군 없었으면은 우리나라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아유 그 30억 불 그거 내는 거 35억 불 내는 거 아까워하면요 우리 진짜 천벌 받습니다. 벼락 맞는다고. 우리도 이제는 그 거지 근성을 버려야 됩니다. 그 거지 근성을 버려야 되는 게 이 우리 특히 보수의 이 군 장성 출신 분들이 특히 한미동맹 이야기하면서 미국이 다 해달라 다 해달라 하는데 저는 젊은 사람으로서 보면 창피합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경제가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인데 왜 미국한테 모든 걸 다 맡깁니까? 주한미군이 없다고 가정하고 그 위에 국방비를 2배로 써가지고 자주 국방을 하고 무기를 첨단으로 빨리빨리 교체할 거 교체하고 그러면 방위산업이 활성화되잖아요. 한국군에 납품한 실적이 생기고 대당 단가가 떨어지면 해외 수출이 잘 되고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국의 이 보수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보수의 군 장성 출신 어르신들이 이 말씀하신 거 보면은 그 거지 근성, 노예 근성에 쩔어 있습니다. 좀 창피합니다. 예. 이거는 보수가 나서 가지고 야 국방비 2배로 올려 우리 병사들 첫 달부터 200만 원 줘. 병장은 250만 원 줘. 그리고 우리 국군 직업 군인들은 그 급여 30% 일단 기본급 올리고 수당은 100% 줘. 초과 근무 100시간 하면 100시간만큼 주고 200시간 하면 200시간만큼 주고 그리고 군인들 그 아파트 군 자녀 교육 최고 A급으로 해줘. 먹고 마시고 자는 거 쉬는 거 A급으로 해줘.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기 체계가 뭐 1조 원짜리 뭐 함정이 들어오고 해요. 그러면 그거를 그 다루는 이 국군 장병들이 소위 말해가지고 엘리트들이 군에 오래 남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전부 다 조금 왔다가 가버리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작전을 못 해요.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우수한 직원들을 중장기적으로 오래 남게 하려면은 결과적으로 월급 많이 주고 수당 제대로 챙겨주고 육아교육 그 거주시설 주거시설 뭐 이런 것들을 A급으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 뭐 대우는 C급으로 해주고 A급 요원들을 군에 오래 남게 하려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좌파들 한국에 있는 친중, 종중, 종북 세력들 전부 청소해버리고요. 걔들 생태계에 126조 원이 들어가던 거를 절반 잘라가지고 국방비를 넣어가지고 국방비 120조를 만들고 그리고 나머지 60조는 종부세 폐지, 증여세 폐지, 상속세 폐지, 양도세 폐지 그리고 술값, 담배값, 기름값, 가스값 안에 들어가 있는 각종 이중과세 폐지를 하면은 세금이 확 물가가 내려가고 세금이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돈 가진 사람들, 자영업자들이 투자를 하고 그러면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정부에서 돈 걷어가지고 일자리 만들어주는 게 그게 일자리 무슨 일자리를 만듭니까? 무슨 신호등 앞에서 뭐 그냥 깃발 들고 교통 정리하고 그게 무슨 양질의 일자리가 되냐고. 그 교실에 불 끄는 일자리 만들고 이제는 그런 거 말고 좀 이제 우리가 미국한테 아이고 그동안 우리 지켜준다고 고생하셨는데 뭐 중국은 우리가 화끈하게 때려잡겠습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 아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크게 저희 좀 밀어주십시오. 저희가 화끈하게 때려잡을게요. 뭐 필리핀에다가 우리 해군 공군 뭐 해병대 기지 배치하면은 대만에 쳐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조기에 복귀를 시킬 수밖에 없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해가지고 친중, 종중, 종북 세력들 때려잡고 좌파들한테 들어가는 일자리 그런 뭐 126조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 잘라가지고 국방비 2배로 올리고 이런 작업을 미국하고 하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복귀가 됩니다. 지금 어제부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그냥 기각이 거의 확실시된 게 홍장원이 나와서 국정원 1차장이 나와서 진술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특전사령관이 나와가지고 말이 뭐 분단위로 바뀌었어요. 이 두 사람은 보니까는 단기 기억 상실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떻게 그 1시간도 안 되는 그 진술 안에서 그 진술이 분단위로 말이 바뀔 수가 있는지 똑같은 질문을 지금 물어보는 거하고 조금 있다가 물어보는 거하고 답변이 바뀌고 똑같은 질문을
다른 재판관이 물어보면 또 답변이 바뀌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유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정치인 누구 잡아오라고 했는데 그것도 다 거짓말인 거죠. 홍장원이 뭐 대통령한테 전화 받을 때 술 먹고 있었더만. 그리고 저기 홍장원이 대통령이 누구 잡아오라고 해가지고 안 잡아봤다고 거부했다고 잘렸다고 했는데 사실을 알고 보니까 그 전에 비상계엄 하기 전에 홍장원은 소위 말해가지고 그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민주당 박선현이하고 달라붙어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박지원이하고 붙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국정원장이 아 이거 해고시켜야 된다고 잘라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자르라고 한 상태에서 이게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거짓말인 거지. 그러니까 사실상 탄핵은 뭐 기각으로 거의 뭐 확정됐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은혁 그 뭐 저 헌재 재판관도 날라갔죠. 그거 날리는 것도 그 미국의 정보기관에서 마은혁에 대해 가지고 정보를 싹 다 털어가지고 한국의 일베나 뭐 어디 DC 인사이드 젊은 애들 보는 사이트에다가 막 흘리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유튜브들이 받아 쓰고 20대 30대가 여기저기 뭐 가가지고 그거 들고 피켓 들고 집회 나오고 종편에서 또 받아가지고 방송하고 더 국민의힘에서 또 따지고 하니까는 마흔여기는 날라가 볼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키기 위해 가지고 지금 미국의 정보기관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비밀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자, 저희가 여러분께서 저희하고 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에 그 17일반으로 내주신 금액을 저희가 모아가지고요. 글로벌 디펜스 뉴스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에서 대한역사문화원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의 일대기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을 조선 말기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거의 한 6, 70년 되나요? 그 기간을 교육방송으로 총 31편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USB 담아가지고 그 미국의 정보기관, 한국의 주한미군의 그 정보라인들, 그리고 미국의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그리고 뭐 유튜브 방송국들의 몇십 개를 쫙 뿌렸습니다. 예. 왜냐면 역사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은 뭔가 진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역사 갖고 장난 못 치게 하려면 그럼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니까 저희가 역사 고정 해가지고 이런 방송을 했으니까요. 이거 유튜브에 다운받아가지고 여러분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방위산업 50년 그리고 미래 한국 방위산업 학회에서요. 이 책이 나왔습니다. 5만 원인데요. 이 지금 이 책 같은 경우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제2의 6.25를 틀어막기 위해 가지고 피눈물 흘리면서 무기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종합공업을 하는 그 피눈물 나는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뒤에 뭐 핵개발, 비밀 핵개발하는 뭐 내용도 나오고 하니까요. 이런 책은 집에 한 권씩 보관을 하시면 되고 자녀들한테 선물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서점에 없더라고 보니까 교보문고에 없어요. 나 있는 줄 알고 봤더만 이게 한 권에 5만 원인데 이거 사시면요 황금알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 요 책도 저희가 무료로 한 권 더 증정을 해드리겠습니다. 010-6252-9642 입금하시고요. 주소하고 성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하실 필요 없고 입금하시고 입금했습니다 하고 주소하고 이름 보내주시면 되고 여기 국민은행 계좌번호 보이시죠? 성상훈 이쪽으로 5만원을 보내주시면은 배송료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책 2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의 전쟁 끝났고요.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통일이 됩니다. 김정은이도 끝났고 뭐 핵 공갈 핵카드도 그거 무력화되는 거고요. 앞으로 사드가 한 2개 더 들어올 겁니다. 포대가 2개 더 들어오고 미사일 방어망이 촘촘하게 맺어집니다.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이게 2중 3중으로 쳐지고 그래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